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형식일 때 수동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1강, 2강에서 문장 분석의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2강에서는 그걸 연습해 보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드디어 3강에 와서 다시 1, 2, 3, 4, 5형식을 배우죠. 이제 다시 3강에 온 1, 2, 3, 4, 5형식에서는 조금 더 문법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1형식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살짝 리뷰하면서 그게 또 어려운 학교 지문에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충 자료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1강 1형식을 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이 1번에서 대표적인 1형식 동사 우리 연습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3번에서 1형식일 때 수동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서 배웠던 걸 살짝 리뷰한 다음에 그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곧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문장 분석을 먼저 해보면요. 아래 예시문을 I wrote a book 이라는 게 있으면은 나는 책을 썼어요 이거잖아요. 3형식이죠. 그러니까 write 동사는 원래는 주로 보통 타동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그 아래 문장 분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this pen이 주어고 writes가 동사고 where는 그냥 부사예요. 자, 그래서 지금 writes가 1형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펜이 무언가를 쓰다가 아니라 펜이 right인데 이때 뭐가 가능하다고? 수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아래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쵸. 이 펜이 뭔가를 썼다가 아니라 이 펜은 써진다, 잘 써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BPP로 만드는 수동태랑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I wrote a book 부분을 만약에 수동태로 바꾼다면은 book은 is written 쓰여졌어요 이런 뜻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책이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라 이 펜이 잘 써지는 것은 한국말로는 똑같이 해석한다고 해도 의미가 분명 다르죠. 그러니까 I wrote a book을 수동태로 만들어서 수동태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This pen writes well 이렇게 했을 때 원래 write이라는 주로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냥 수동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게 있고 예컨대 이 펜이 잘 써집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펜이 무언가를 씁니다가 아니라 얘가 잘 써져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시문을 한 개만 더 보면요. 그러니까 그 위에도 he sells book이 있으면 지금 3형식으로 나온 건데 그 아래를 문장 분석을 하면 this book이 주어고요. sells가 동사고 well은 또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sell이 원래는 위에처럼 타동사로 주어가 책을 팝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형식이 되었을 때는 this book이 뭔가를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this book이 잘 팔립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이 셀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만약에 수동태로 바꾼다면 books are sold가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be sold. be sold로 이게 만약에 바뀌는 순간 뜻이 달라져요. 무슨 뜻이 되죠? 절판되다, 다 팔리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말로는 똑같이 수동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의미는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write이라는 타동사도 이렇게 writes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수동 해석이 가능하고 주로 타동사로 사용되는 sell도 이렇게 1형식으로 사용되었을 때 수동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고려대 문제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실전에서 보도록 하죠. 아마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려대학교 2011년 편입 기출 치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저도 지금 잠시 멈춰 놓을 테니까 문장 분석하시고 문장 분석에 따라서 해석하는 연습을 먼저 찬찬히 하신 후에 그 와중에 난 얘 문장 분석하기 어렵더라.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체킹하시면서 그 다음에 해설 영상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 분석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하기보다는 한번 글로 써보세요.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문장 분석해서 해석은 잘 해보셨나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가 아니라 문장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았어도 내가 여기가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덩어리고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저는요, 메인 문장을 위주로, 요 안에 메인 문장도 있고 서브 문장도 있잖아요. 메인 문장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를 위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보면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덩어리? 그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한 덩어리로 하나의 명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주어고요.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가 한 덩어리로 부사고, 그 다음에 누구? are producing이 동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혹시 저는요 알반 동사라고 봤는데 상관없어요. 일단 저는 얘를 하나의 진행 시제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are producing을 동사라고 볼게요. 자, are producing이 동사고 그 다음에 narratives가 목적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있으니까 대절한 명사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대절한 명사인데 that stray 벗어났어. 근데 어디서 벗어났어? from 명사로부터 벗어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stray가 자동사구나 라는 걸 보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걸 다시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를 문장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are producing 무엇을? 목적어를 producing 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먼저 해석을 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야기를 생성하는데 이야기 어떤 이야기? 대절한 이야기요. 이렇게 추가로 해석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그 다음 문장도 문장 분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덩어리를 찾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new, cognitive, interspace 이게 하나의 명사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new cognitive interspace가 주어고 그 다음에 allow 동사 보이세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for 전치사 명사가 보이시죠? and가 명사 두 개 이어주기 때문에 for interaction and constructions까지가 for 전면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new cognitive interspaces가 주어고 allow가 동사구나. 그 다음 뒤에 for 전면구 수식어만 붙어 있구나. 여기서 allow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네 정도로 문장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allow 바로 위에 있는 that stray from 명사에서의 stray는요. 원래 자동사로 유명한 애인 반면 지금 나오고 있는 allow 동사는요. 사실은 타동사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중에서도 타동사라고 하면 3, 4, 5형식이 있는데 당연히 3형식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5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특히 5형식일 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애예요.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사용돼서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allow,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특히나 수동태로 be allowed 투부정사 이런 모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뭐 적혀져 있으니까 예시문을 한번 확인을 하면 he가 주어고요. 그리고 doesn't allow가 동사고 me 투부정사 목적어 이렇게 5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allow 하면 허용한다고 doesn't allow 하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me가 to drink overnight 하게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누가요? 그가요. me가 to drink overnight 하게 허용을 안 해요 라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allow는 원래 이렇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5형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앤데 근데 지금 이 문장에는 어때요? 주어, 동사 다음에 전면구, 수식어밖에 없으니까 지금 얘가 1형식으로 사용된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low가 일형식으로 사용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강조하려는 게 뭐예요? allow처럼 원래 주로 타동사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이렇게 일형식으로 사용됐을 때 뭐라고? 수동 해석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수동 해석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한다는 건지를 여러분 신경 쓰셔서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요 아래 써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애초에 allow for 명사를 하나로 활용을 해서 allow for 명사를 저는 군동사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allow for 이라는 게 하나의 군동사로서 그러니까 allow 따로 for 전명구 따로가 아니라 allow for 명사에서 명사를 감안해서 명사를 감안하면 고려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 저는 원래 뜻을 알고 있어서 그런 뜻을 활용해 봤어요. 라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런 수거를 알아두는 것은 언제나 활용이 될 테니까 많이 확보해 두실수록 여러분한테 너무 좋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allow를 일형식으로 수동 해석을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석하면 수동 해석이지를 연습을 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계속 풀이를 할게요. 자, 그래서 allow가 원래는 목적어를 허용하다 혹은 목적어 투부정사 하도록 허용하다 라고 타동사로 주로 사용되는 애인데 여기서는 일형식이니까 어떻게 수동 해석하는지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허용시킵니다예요? 지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허용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허용이 되는 애가 누구예요? 그쵸. 디스펜이 지가 잘 써지는 것이듯 디스북이 자기가 잘 팔리는 것이듯 여기서는 새로운 커뮤니티브 인터페이스가 허용되는 거겠죠. 왜요? for 명사 and 명사를 위해서요 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for 명사 and 명사를 고려하면 해서 주어가 허용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좋고요. for 전명구 해석하는 건 좀 더 얘가 누구를 꾸며주는지에 따라서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주어가 뭔가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주어 자체가 허용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도 뭘 먼저? 주어 동사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바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일단 주어 동사만 먼저 찾아봐요. 주어 동사. 자, 잘 찾아지시나요? 만약에 보자마자 잘 찾으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했고요. 만약에 모르겠다. 어떻게 문장 분석해야 되지?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힌트가 늘 뭐냐면 동사를 찾는 게 아마 쉬울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럼 동사가 어디에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동사가 누구예요? 루즈만 동사인 거 보이세요? 게다가 traditional narrative structure는 하나의 목적어다 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traditional narrative structure를 루즌시킨다가 동사 목적어다 라는 걸 발견하는 게 먼저 쉽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거야. 그럼 앞에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주어였지? 를 고민을 하다 보면 보이시나요? 저랑 한번 따라가 볼게요. 보세요. multi-user domains 하나의 명사인 건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쉼표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아직 끊을 수가 없잖아. role-playing games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 보이세요? 너무 좋아요. 좀 길었지만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no-playing game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 아시면 games 이게 뭐야? 얘가 또 품사가 명사잖아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뭔지는 몰라도 하이퍼텍스트 명사 and 사이버텍스트 명사 아 뭐야 이거 A 첫 번째 게 domains가 A games B hypertext C and D A, B, C and D 이렇게 명사 4개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명사 4개가 통째로 뭐예요?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옳은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어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multi-user domains 명사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s 명사 hypertext 명사 and cybertext 명사 그러니까 multi-user 모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유저 사용하는 그런 도메인이겠죠? 그거랑 매시블리하게 멀티플레이어들이 온라인에서 롤플레잉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하이퍼텍스트, 우리 하이퍼라면 약간 초월적인 이런 어원이 있다 그랬고, 앤드 사이버텍스트, 그럼 사이버 하면 약간 인터넷 넷상에서의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말로 뭐로 번안할지는 몰라도 멀티 유저 도메인스, 매시블리 멀티플레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즈, 하이퍼텍스트, 사이버텍스트,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A, B, C, and D 얘네가 전부 같은 맥락, 다른 맥락? 같은 맥락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뭐예요? 전통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all loosen, 플러스 시켜요, 마이너스 시켜요? 느슨하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떨어뜨립니다. 즉 주어가 목적어를 이렇게 약화시킵니다. 등등으로까지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싹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on the other hand를 먼저 해석하고, on the other hand, 디지털 테크놀로지는요, 내러티브를 producing, 생산하는데요.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요? That straight from, 벗어났어. 뭐로부터 벗어났어? From this classic structure. 그러니까 아마 this classic structure는 나중에 나오는 traditional narrative structure랑 같은 말 아닐까? 라는 것도 알 수 있으면서, 그런 고전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new narrative를 생산합니다. 이거겠죠. 그래서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새로운 커뮤니티브 인터페이스가 허용됩니다. 이거예요. 자, 새로운 커뮤니티브 인터페이스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멀티 유저 도메인즈나 매시블리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즈나 하이퍼텍스트나 사이버텍스트와 같은 이런 게 바로 뉴 커뮤니티브 인터페이스에 아마 동의어이지 않을까요? 이게 논리예요. 그게 가능해졌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트래디셔널 내러티브 스트럭처를 마이너스 시킵니다. 느슨하게 해요. 약화시켜요. 정도로 하면 문장 분석하다 보니까 해석은 이미 그 사이에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가 너무 쉽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동의 가능한 거 맞으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 New Cognitive Interfaces가 allow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allow가 일형식으로 해석될 때 수동 해석된다 라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쌓았던 문법적 틀이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돼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시고 문장 보면서 활용할 수 있으셔야 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늘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